시작합니다. 새 컨텐츠. 아, 우후. 글쓰기 첫걸음. 글쓰기 첫걸음. 여러분의 그리고 자존심, 첫 방송. 여러분의 자존심과 글 실력을 바꿔드립니다. 일단은 그 몇 분 지원을 받아서 한 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글을 쓸 거고, 그리고 짧은 글을 쓸 거예요. 한두 장 정도 이내로 글을 쓸 거고, 그리고 그 글을 고치는 걸, 고쳐 나가는 걸 이제 컨텐츠를 할 건데, 일단 첫 방송이니까 아무튼 그런 방송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놓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 그 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제 학부 몇 학년이죠? 지금 2학년이요. 2학년 학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을 받았어요.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괄호하고 최저임금 제도 외 부수적인 정책의 필요성. 위에 거 뭐고 밑에 건 뭔데? 밑에 건 부재죠. 부제를 왜 적어요? 그냥 적어봤어요. 왜요? 어, 주 내용이 사실 저거였거든요. 그러면 밑에 네. 거를 제목으로 적으면 되잖아. 그러게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니, 다들. 밑에 걸 적으면 되지. 그럼 왜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게 왜 주제목이 되냐고. 그건 원래 파일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니까 글 제목을 그럼 밑에 걸로 적으면 되잖아요. 최저임금 제도의 부수적인 필요성. 그러니까 요거를 이 필요목을 제목으로 하고, 그죠? 근데 주 내용이 대학생 시점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니지, 대학생 그걸, 시점으로 보거나 그건 문제가 아니지.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대학생 시점으로 본 거는 그냥 당신의 생각이고, 네, 실명을 얘기할 뻔했네. 실명을 좀 갈아달라 그래서. 그거는 당신의 생각이고, 글을 읽는 사람은 대학생의 시각인지 아니면 유치원생의 생각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대학생의 생각으로 이걸 하고 싶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글을 잘 못 써도 면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해하겠음? 네. 이해가 돼요? 네, 완전히 이해했어요. 방금 그 멘트. 그러니까 씨발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런 말은 쓰면 안 된단 말이지. 차라리 봐봐요. 차라리 여기서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인이란 걸 빼면, 그러면은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라고 되잖아. 물론 네. 글 제목이 추상적이라서 난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렇게 네. 하면은 이제 글의 주제는 어쨌든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지? 그렇죠. 예, 중요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글의 주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감명하고 군더더기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게 제목으로 더 적합한 거예요. 알겠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이라는 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 그런 걸 쓰는 새끼들이랑 적는 글이에요. 그런 표현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그 무슨 서울대 무슨 교수의 시각으로 본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이런 뭐였어 그게. 누구누구의 시각으로 본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대학생의 시각이나 아니면 유치원의 시각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의 시각이나 아니면 고등학생의 시각,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자기가 못 썼지만은 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되게 잘 쓴 글 앞에 이 새끼가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본 최저임금 인상에, 예를 들면 이런 걸 썼잖아요. 야, 그걸 되게 잘 네. 썼어. 그러면은 난 족고댕인데 이렇게 글 잘 쓴다, 그런 의미라고 쓰는 거라고. 어, 예를 들면, 그리고 경성제대 교수로서 교수의 시각으로 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라는 예를 들면 그게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생각은 좆도 모르겠는데 나는 경성제대에서 교수하고 있으니까 난 존나 킹왕짱인 사람이다, 난 되게 권위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쓰는 글이란 거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학생이라는 거는 교수만큼도 못하고 대학원생만큼도 못하고 고등학생만큼도 못하고 중학생만큼도 못하고 그냥 아무런 임팩트 없는, 그냥 발에 체이면 있는 학부생이라는 의미니까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제목인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목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추상적으로 글 제목을 쓰고 싶다, 내가 지금 글에서 다루는 게 되게 포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대학생의 시각으로 본을 빼고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하여라고 글을 적는 게 맞아요. 아, 알겠죠? 그러면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추상적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이 엄청 길 때, 예를 들면 수백 쪽짜리 보고서 쓸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예를 들면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죠? 알겠죠? 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쓰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가 아니라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고, 작은 생각, 논술 아니면 이렇게 말을 끊어주면 대하여라고 끊지 말고 대하여라고 이제 그 그러니까 막 점점점 그렇게 이제 십덕들 그릇이 끊지 말고 최저임금 대항의 인상에 대한 예를 들면 소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은 그러면 이제 글이 되게 깔끔해 제목이 되게 깔끔해지죠. 매즘 되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예, 원래 생각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글 제목을 무슨 뭐뭐에 대하여 그냥 저렇게 점점점 그렇게 쓰는 거는 남한테 이제 연애 편지 쓸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네. 쓰면 안 네, 돼요. 알겠. 예. 네네. 내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줄은 몰랐다. 잠깐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 시각, 이건 어떠냐? 괜찮은데 고등학생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 시각이라는 제목은 봐봐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 시각이라는 제목은 괜찮은데 고등학생 같아. 사실 이것도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인상에 대한 소고 아니면 인상에 대한 논의, 인상에 대한 고민, 아니면 인상에 대한 고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딱 끊어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깔끔하고. 제목은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간명하게 쓰세요. 간명하게. 길게 늘어뜨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상에 대하여라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게 원제잖아. 네. 원제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사실 추상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개새끼에서부터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명박 뭐뭐에서부터 그다음에 김어준 수염은 그다음 고양이 털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할 수 있고 아니면 김동연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경제부총리직을 하고 있나 아니면 김진표는 왜 저러고 있나 예를 들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아니면 최저임금 그 인상을 예를 들면 업종별로 나눠야 되느냐 아니면 인상폭이 너무 적다는 말이냐 아니면은 부동산이 너무 심하다 말 그냥 너무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은 별로 좋지 않고 아까 제목보다 낫지만 이런 제목은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화제들을 이렇게 이제 명시해 주는 게 좋아요. 최저임금 제도 외 부수적인 정책의 필요성.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당신 얘기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주제적인 말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다고. 아, 아까 거는 알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글은 대체로 별로 안 좋아요. 대체로 별로 안 좋아요. 보통 아는 게 별로 없거나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해 자신이 없을 때 그 제목을 이제 포괄적이고 되게 추상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학부 과제 정도로는 괜찮은데 학부 과제로 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얘는 평범한 대학생이구나 아니면 뭐 얘는 공부를 안 하는구나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얘는 뒤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논문을 쓴다거나 그런 글쓰기에는 이제 아까 고른 제목이 되게 불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헤겔의 철학과 예를 들면 하이데거의 철학 예를 들면 이런 제목이 있단 말이지. 시발 그러면 도대체 헤겔의 철학이 어떤 부분하고 하이데거 철학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제목은 별로 좋지 않고 하고 싶은 네. 얘기를 항상 명시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항상 명시된 그런 제목들이 그런 다른 글들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이게 좋은데 이것도 고치면 좋겠죠. 이것도 보면은 그 최저임금 제도 외에 부수적인 정책의 필요성 난 아까 글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요게 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데 근데 네. 처음 보는 사람이 만약에 최저임금 제도 외에 부수적인 정책의 필요성이라 그러면 도대체 최저임금 제도 외에 부수적인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어, 없겠죠. 좀 글을 읽기 전에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최저임금 제도 외에 부수적인 정책 꼭 그 공무원들이 그 평가 그 뭐예요 그 보고서를 이제 쓰는 말투 같잖아요. 이런 말투는 별로 안 좋은 말투예요.
공무원들이나 쓰는 말듯이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군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최저임금 제도 외 부수적인 정책. 이거는 단어고 그죠? 명사죠. 명사고 네. 외라는 것도 이건 밖이라는 의미죠. 이것도 명사인가? 명사라고 해야 하나? 그 다음 부수적. 그러니까 명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형사고 정책 명사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그게 때문에 어색한 것 같아. 명사 붙어 놓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조할 정책의 필요성. 예를 들면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제목으로서 접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어때요? 괜찮아요? 네, 이게 좀 더 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 외 부수적인 정책이라는 건 되게 좀 자기적인 표현 같고, 네네. 그죠? 자기적인 표현 같고,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최저임금 제도를 보조할 정책의 필요성, 이게 좀 더 낫다고 난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요거를 지금 네. 더 따듬어서 이제 쓸 수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일단 뭐 내가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요렇게 제목을 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요. 지난달 14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내년이라고 2019년을 썼으면 올해라고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네요. 쓸 게 없어서 일부러 적게 썼어요. 아니요, 그냥 쓰다 보니까 저렇게 썼어요. 고민하고 쓴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고민 안 했잖아요. 네, 생각 없이 써서 저렇게 쓴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네, 솔직한 모습 좋네. 솔직해야죠. 고의성사 할 때 꼭 얘기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표현들은 연도, 그러니까 내년 예를 들면 올해 요 뒤에 이렇게 2018년 이렇게 쓰는 거는 연도가 되게 많이 나올 때 연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게 많이 나올 때 이제 혼동을 피하려고 보통 이렇게 쓰고 굳이 여기서는 그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마냥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문장이 좀 이상한데? 문장이 뭔가 좀 유치한 느낌이 나지 않나? 이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마냥 좋게 평가하지만은 않았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때요? 제가 항상 서론 쓰는 게 약해가지고. 서른 쓰는 게 그러시겠죠. 네네. 글 쓰는 게 약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으시네요. 네? 글 쓰는 게 약하다고 표현하진 않으시네요. 아, 네, 뭐, 이런 글 말고 다른 글은 그냥 저도 읽어줄 만하게는 쓰니까요. 어떤 글을 잘 씀? 잘 쓰진 않아요. 그냥 읽어줄 만하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어주면 있음? 글쎄요, 저는 글 쓰는 거는 시 쓰는 거 말고는 좋아하는 게 없어가지고. 문학 쪽은 내가 얘기할 게 없네요. 네. 네, 문학 쪽은 내가 얘기할 수 없어서 깔 수가 없네. 자, 아무튼 이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고 일단 이게 문장이 두 개로 이어져 있어. 각주 이건 지울게요. 각주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네. 문장이 일단 아니요. 그 다스팔트님 의견도 괜찮은데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정책에 대한 반발감을 드러내었다라는 말도 괜찮은데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는 의미가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 말고 아르바이트생들조차도 마냥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죠? 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제 좋아하는 의견이 그쵸. 다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네.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안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니까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에 비해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이거 따로따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일단 요게 두 문장이 있는데 이게 두 문장이 지금 한 문장으로 뭉쳐진 복문이잖아요.
네네. 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인데 요런 것들은 요렇게 이제 그 이걸 두 문장을 함께 합쳐 놓으면은 오히려 좀 글이 지저분해져요. 이게 깔끔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예를 들어서 였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조차도 마냥 좋게 평가하지만은 않았다. 좋게 평가하지만은 않았다. 이것도 좀 많이 자기적이지 않나? 마냥 좋은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조차도 마냥 좋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어때요? 문장이 나눠진 거는 간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뒤에 문장 바꾼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조차도 마냥 좋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잠깐만. 좋게 평가하지만은 않았다. 마냥 좋게 평가하지만은 않았다. 그래요. 그 의견은 괜찮다. 좋게 평가하지만 않았다. 뭔가 어감 별로였는데. 그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들조차도 마냥 좋게 평가하지만은 않았다. 평가란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평가란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그 의견이라고 쓰는 게 난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취향이라고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도 괜찮죠. 아, 그렇네요. 어, 그것도 좋네. 훨씬 낫네요. 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좋게 받아들이지만은 않았다. 괜찮죠, 그죠? 네. 훨씬 네네. 훨씬 좋네요. 좋네요. 그 의견보다 받아들이 이게 낫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해라는 말이 일단 맥락상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말은 아닌데, 이걸 만약 없애면 어떻게 될까?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어때요? 있으나 없으나 한 것 같네요. 차이가 없어요? 네,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음, 잠깐만요. 근데 앞에 문장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해를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닌가? 아,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맥락상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근데 오히려 되게 좀 군더더기처럼 보여서. 왜 쓸데없는 군말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사실 그 분량 늘리려고 그런 말 자주 써요. 그래 씨발, 그러니까 이 말이 안 좋은 거라고. 아, 과제 제출하려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그 과제 마지막에 데우스 로볼트 이런 말을 쓰라고. 네, 이해가 여기 있으면은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해 다수의, 요게 사실 이해가 없어도 문장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글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이 막 꼬이거나 그럴 일이 없어, 의미가. 네네. 그래서 이해가 되게 난 군말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이걸 없는 게, 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이라는 말도 그냥 소상공인들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다수의란 말조차도 사실은 난 좀 군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극히 일부는 뭐 반대 의견을 안 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다수애라고 좀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잘 먹는다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처럼 김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 아, 문장이 이미 관습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잘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그 문장이 이미 이제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반대기는 보였다 라는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훨씬 잘 쓰는 거지. 만약에 진짜로 전부 다 그 소상공인들은, 그러니까 전부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반대기는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은 예를 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전부 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명시해 주죠, 의견을. 소상공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대기는 보였다.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치를 좋아한다. 이해되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다수의란 말도 좀 많이 그 군더더기처럼 보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논란이 많은 사항이므로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의 시각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최저임금 대학 알바생과 대학생의 기준을 두고, 이 뭐야? 알바생과 대학생의 기준을 두고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느 때처럼 논란이 많은 사항이다. 그거는 사실 군말이 맞아요. 28 사항이란 말도 참 좋겠다. 군말이죠, 그죠? 네, 이 문장 자체가 뭔가 좀 그래요. 네, 이 군말인 거 알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인정하죠, 그죠? 아, 그럼요. 매우 매우 인정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왜? 원래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아무튼 칠 순 없잖아요. 예, 이게 한번 쳐봐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아, 네. 만족, 맙소사. 만족된다. 자, 아무튼 요거는 그래서 좀 군말인데, 네. 근데 의미상으로는 여기 뭔가 있는 게 맞거든요. 이것만으로 그냥 끝내고 나서 본론으로 밑에 넘어갈 문장,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 문장으로 끝내고 나서 본론으로 넘어가도 네. 괜찮아. 근데 아, 지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이거라고는 지금 안 어울려요. 음, 사실 이제 요런 식으로 네. 내가 아까 지금 앞에서 이해나 뭐 아니면 그런 말들에서 군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만약에 네. 군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되게 이제 단정된 문장으로만 딱 이제 네. 압축된 문장으로만 표현하고 나서 곧장 넘어가면 이제 글이 되게 날카롭다는 그런 인상을 주죠. 어, 그렇게 주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잠깐만요. 14일에 인상됨을 확정되었다. 안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서두를 이렇게 잠깐 쓰고, 네. 예를 들면 그런 말처럼 있잖아. 모르는 천장이다, 그런 말처럼 이렇게 서두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뭐 때문에 뭐뭐 했다. 아이고, 잠깐만요. 씨발. 잠깐만.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이어나갈 수도 있거든. 어떤 아르바이트생은 뭐 때문에 이게 좋게 받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아, 짧은 문장들, 그러니까 복문 말고 되게 짧은 단문들로만 이제 문장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은 글이 되게 날카롭게 보이죠. 사실관계도 그리고 잘 전달하게 되고요. 깔끔해지죠, 전반적으로. 근데 네. 지금 요 글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제 뭔가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그런 문장이 필요한 거고, 아무튼 요게 군말이란 거는 아마 아실 테니까 요것보다는 좀 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겠다는 거 알겠죠, 그죠? 네네. 네네, 그러면 충분해요. 최저임금이란, 그리고 잠깐 띄웁시다, 보고 싶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식으로 차용자에게 이수행의 정량한 감정을 하는 것이다. 요것도 문장이 길어요. 지금 보면은 문장이 최저임금이란 수준으로 라는 문장이 일단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뒤에 문장도 사용자에게 이수행을 하는 것이다까지가 또 두 번째 문장이잖아. 네. 요게 공문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를 조개를 끊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임금의 최저 수준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그리고 씨발 이 족같은 그 뭐예요 이거, 이 같은 이런 말 있죠. 대명사 있죠. 대명사는 가급적이 쓰지 마세요. 이해함? 왜 네, 이것 알겠습니다. 저것 아니면 그녀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대명사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아까 지금 사용자는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사용자가 맞겠네요.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뒷문장 안 고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나누는 게 좀 더 낫지 않아요? 네,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아, 할 말 이거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정이라서 그냥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부분이라서 컨트롤 C, 사실 컨트롤 V 하지 말라고. 개념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뺏기지 말라고. 아, 제가 멋대로 개념을 정의할 순 없잖아요. 집에 저번에 나도 지금 다른 사람 글 봐주다가 지금 저번에 뭐지 그 이런 상식 사전 뺏겨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꼬라지를 보고 내가 되게 빡쳐서 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있더라도 아니면 법률에 있더라도 그거를 다시 한번 본인 문장으로 쓰라고. 그걸 어떻게 뺏겼습니까? 부끄럽게. 아니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이 어릴 때 예를 들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은 가로치면은 꼭 화장실 가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할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예라고 했으니까. 어떨 때는 어떨 때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좀 넣고 싶어.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 바꿔서 다시 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자기 문장은 당연히 표현해야지. 그걸 어떻게 컨트롤 C, 컨트롤 V에 옵니까? 보통 사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올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다스펠트님 그 문장도 좋네요. 그 문장도 좋아요. 좋은데 조금 자르면 좋아요. 문장이 기니까, 그죠?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시사상식 사전에서 뺏겨왔기 때문에 그 문장이 좀 어색하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다른 문장하고 안 어울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럴까? 국가라는 말이 있다고 쳐요. 국가. 아, 닭도리탕이란 말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국립국어원 새끼들은 닭도리탕이란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는 거지. 닭을 볶아 만든 닭볶음탕의 잘못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지. 사전을 뺏겼을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사전을 우리가 직접 인용해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따옴표 같은 걸로 구별해서 써주면 좋다고. 왜냐하면 이건 사전에서 가져온 글이니까. 근데 아까 같은 네. 그런 글을 쓰면 아까 같이 이제 네.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를 갖고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뺏겼으면은 일단 이 문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까 뺏겨온 문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문장하고 뭔가 안 어울려요. 네가 지금 그걸 쓴 건 네가 지금 그 시사상식 사전을 쓴 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다른 문장과 안 어울리고 뭔가 좀 그렇다고. 그 문장 자체도 사실 아까 별로 안 좋았고 사전에서는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견 없이 전달하려고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쓰는데 근데 당신이 평소에 글을 그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는 스타일만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쓰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맞춰서 이제 새로 글을 적어야 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인용 그런 거 안 배웠음?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긴 한데 직접 까먹었죠. 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런 거 안 배워요? 아, 그런 거 고등학교 때 아니 다 배우죠. 학부 올라와서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레포트 쓸 때 이런 거 안 쓰냔 말이지.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그런 걸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이거를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걸 인용할 때는 어떻게 쓰냐 그런 얘기는 안 배워요? 네, 그런 거 안 배우고 그냥 출처만 밝혀라 이것만 배우죠. 아 요즘 시발 대학 교육이 많이 후퇴했네요. 하긴 나 때도 안 가르쳤구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할 때는 직접 이렇게 사전을 뺏겨와서 쓰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스스로가 당신이,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자기 문장으로 다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서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샬라 메이플
짱짱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요 다음부터 다시 글을 쓰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인용을 한다고 직접 인용할 때는 네, 짧을 때는 그냥 이제 요건 이제 일부러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서 쓰는 거고 문단을 바꿔 네, 쓰는 거 그러니까 줄을 바꿔 쓰는 거고 아니 그냥 사소한 거일 때는 예를 들면 네이버 생성자의 최저임금을 로와 같이 정의한다. 그냥 이렇게 이제 어 써버리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인용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글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니면 이렇게 쓰든지 진짜로 이렇게 쓰든지 그 직접 문장을 구성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의 초점은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 각주 좀 많이 쓰지 마요. 각주 많이 쓴다고 이거 좋은 글 되는 거 아니에요.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네이버 시사상식 수준의 그러니까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에서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럴 때는 굳이 이를 각주 달 필요 없어요. 각주가 많으면 오히려 많이 지저분해져요. 그냥 자기 문장으로만 글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세요. 그게 좋아요. 일단 지우고 본정에서 알 수 있는 최저임금 초점은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다. 알바생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뭔가 좀 붕 뜨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내용적 그런 그게 있죠. 뭐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초점이 뭐에 비해서 초점이 근로자에게 사용, 맞춰 있으면은 그치 뭐라고? 네, 사용자보다 근로자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게 정의에 나와 있다, 뭐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사용자보다라는 말을 써야죠. 사용자보다 사용자보다 근로자에게 맞춰져 있다 그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네요. 그냥 근로자에게만 쓰면 이게 뭐에 비해서 맞춰져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바생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는 말도 이제 근로자에서 잘 이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그렇다고 합시다. 근로자가 알바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이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최저임금 인상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갔을 때는 마땅히 만족스럽다. 하지만 알바생이 20% 여전히 낮은 임금 받는다는 통계가 있고 실제로 필자의 주변에도 실제로 나의 주변에도 필자 알았을까 차라리 신체호는 알았을 텐데 중국인들은 오라 쓰고 나가 좋습니다. 나 그냥 별일 없을 땐 나라 쓰고 네, 뭔가 좀 내가 권위 있어 보이는 권위는 쥐뿔도 없지만 권위 있어 보이는 학부생이고 싶다 그러면 필자라고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 나의 주변 나라 써도 지금은 나라 쓰는 게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문장이요. 그래서 그냥 나라고 바꿨어요. 네, 편의점, 독서실 등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란 말을 실생활에서 많이 쓰나? 친구하고 전화할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한다. 나의 존재함에 대해서 존재함을 고찰한다. 그런 식으로 통화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실생활에선 잘 안 쓰긴 하죠. 예, 그러면 있다라고 그냥 쓰세요. 여전히 있다.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해하죠? 네, 존재한다는 보다 있다는 말이 좋아요. 이게 한자어를 쓴다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한자를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순한글만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게 좋은데 굳이 이제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냥 사람들이 있는 거지 뭐. 서술어들이 지금 네, 여기 있는 존재한다처럼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서술어들을 한자어로 자꾸 쓰는 그런 습관들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자기가 혹시 글을 쉽게 쓰면은 자기 글이 혹시나 이제 저평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자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한글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여러분의 글을 저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니에요. 예.
나의 주변에도 편의점, 독서실 중에도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것도 두 문장이지 보면은 하지만 알바생들의 22%는 여전히 최고 낮은 임금 받는다는 통계가 있고 해서 사실 끊는 게 낫겠죠. 이 또 문장이 네. 너무 길잖아요. 네. 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써요? 습관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미삭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네, 맞아요. 이사 볼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그죠? 네. 예, 나도 문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알바생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쉼표하고 띄었잖아. 쉼표를 왜 붙였을까? 아, 하지만의 쉼표요? 네네네. 모르겠어요. 왜 음, 붙였지? 가끔 임팩트를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고 지금 내용상도 그냥 하지만 그냥 쓰면 되니까 쉼표 붙이지 마세요. 네. 예, 그냥 습관적으로 붙인 것 같네. 이처럼 최저임금 지급이 실제로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장이 최저임금 지급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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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 건 별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까 봤던 그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제도처럼 이게 붙여가지고 딱딱 붙어가지고 한 단어처럼 쓰이는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명사를 이렇게 붙여 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어디 읽고 있었노? 최저임금 지급이 실제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죠? 요거는 최저임금 지급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여서 쓰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식으로 쓰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이처럼 최저임금 그냥 최저임금 지급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처럼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지급이란 말을 빼면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아, 그것도 말이 되네요. 이것도 말이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명사 붙였으면 안 돼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뒤에 여기 있잖아요. 임금 인상이란 말도 있잖아. 네. 요거는 붙였으면 명사가 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거보다 훨씬 나아요. 최저임금 지급보다 훨씬 낫다고. 근데 요것도 좀 고치면 좋겠어요. 명사 붙이는 명사를 이렇게 연이어서 쓰는 거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다스팔틴 얘기도 괜찮아요. 최저임금 미달률도 괜찮죠. 근데 지금 요 친구 글이 이제 그런 세세한 걸 다루기에는 너무 짧아서 그냥 지금 그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짚지 않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얘기할게요. 지금은 세부적인 건 그냥 보려고. 자, 이처럼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경우 때문에 단순히 임금 인상만으로는 이것도 보면은 명사잖아, 그지? 명사보다는 단순히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어때요? 네, 그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빌어먹을 명사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취지는 명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명사를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것만으로는 지금 말하는 거 쓰고 있나? 아니요, 나중에 이거 어차피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자존감을 두 번 상할 필요는 없잖아. 아, 근데 좋은 글을 쓰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아니요, 그런 감수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쓰다 보면 되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것만으로는 알바생들의 처우 개선이 쉽지 않다. 이것도 봐요. 이 시발 또 명사잖아. 또 시발 명사잖아. 처우 개선 또 명사잖아. 알바생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풀어쓰라고. 지금 문장이 아, 매끄럽지 않은데 내가 방금 말한 문장이 취지는 알겠죠, 그죠? 네네네. 아, 비, 이걸 통해서 또 제 글쓰기 습관이 보이긴 하네요. 예, 빌어먹을 시발 명사명 좀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사 안 쓰잖아요. 너의 아니면 너이가 이런 말 안 쓰잖아. 그래. 그럼 명사명수도 쓰지 말아야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하세요. 이게 뭐 어렵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명사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글이 좀 많이 어색해져요. 나중에 읽을 때.
다르게 말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거 존나 군말 같은데. 네, 맞아요. 아, 그죠? 왜 가슴 안 침 이번엔? 쳐야 되나요? 아, 치셈 시각적 해가지고 좋지. 아, 그래. 이것도 군말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는 건 좋은데 네, 마지막 문단 마지막이지 문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건 좋거든. 좋은 네. 시도인데 근데 문장이 좀 군말 같아.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쓴 것 같다고. 네, 뭐 사실 그 앞문장까지만 딱 쓰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네, 그러니까 쓰기 싫은데 억지로 쓰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좋은 문장을 좀 써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죠? 네. 아무튼 이어주는 문장은 하나 필요하긴 해요. 자, 또한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은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여전하다. 이 또 씨발 명사네 이거. 아, 명사면 아니 죄송합니다. 체감 물가는 뭐 우리가 쓰는 표현이잖아 경제로, 그지? 네. 사실 안 쓰고 싶은데 그래도 쓰는 표현이니까 낫다 훨씬. 인상되어도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은 여전하다. 높은 것. 지금 이게 문장 구조가 이게 되게 기형적인데 잘 보면은 또한이라는 뭐 부산 또한이라는 말은 부사니까 봐요.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음. 주 없고 그냥 주어가 높은 없어요. 것은 주어가 없다고? 여전하다. 아니 주어가 없어? 체감 물가가 주어인가요? 주어인가? 아 그게 주어네요. 아니 네가 쓴 문장이잖아요. 네가 쓴 문장인데 네가 주어를 모르면 어떡해요? 생각 없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고 쓰세요. 씨.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해도 거긴 다 주어하고 들어있거든. 수로하고. 또한 최저임금이 여기서 인상되어도 주어는 뭐냐면은 체감 물가가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여기서 서술어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서술어 여전하다. 여전하다죠. 여전하다를 받는 주어가 뭔데? 높은 것은 높은 것이지. 이게 주어라고. 씨발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체감 물가가 높은 것, 이 주어라고. 체감 물가가 높은 아 그렇네요. 아 그 전 아 맞네요. 아니 네가 쓴 문장이잖아요. 씨발 네가 알아야지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길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문장을 이렇게 써요. 잠깐만요. 즐겁게 밥을 먹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아니 뭐 밥을 즐겁게란 말은 이제 부사어니까 밥을 즐겁게 먹었다. 이거 그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시청자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원자가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네. 아직 마음이 상하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더 그럼 하겠습니다. 네. 가슴 한번 치죠. 네, 한 번만 치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쓴다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 즐겁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문장을 쓰고 싶을 때가 있겠지. 필요성이 있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씨발 밥을 먹는 것, 이게 주어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밥을 먹었다 이렇게. 여기 그게 뭐겠어요? 나는이란 말이 생략도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그냥 문장을 쓴 게 훨씬 좋다고. 주어가 짧잖아. 그러면 주어가 짧으면 문장이 깔끔해진다고 이야기도 쉽고. 근데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이라고 주어를 길게 이제 늘어뜨려 놓으면 문장이 혼란스럽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영어 번역도 같잖아요. 이렇게 바꾸라고요. 밥을 즐겁게 먹었다. 네 맞아요. 즐겁게 사실 밥 영어 먹었다. 번역도 같은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영어 번역투에서 이게 주어를 구로 이렇게 길게 떼는 족같은 습관들이 나오는데 영어에서. 근데 한국어는 그런 만어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 어디에요? 그 비 내리는 깡촌에 살던 그런 새끼들이 쓰는 저급한 언어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구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길게 주어를 짧게 써요. 예를 들면 나는 이라고 주어를 쓰고 즐겁게, 이거 부사어죠. 밥을 목적어 먹었다 수로 이렇게 쓴다고. 주어를 짧게 쓰세요. 그래야지 문장이 쉬워지고 이해하기도 쉬워져요. 밥을 먹는 것은 즐겁다. 밥을 즐겁게 먹었다.
예를 들면 나는이라는 주어를 살려 쓴다면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겠지. 밥을 먹는 것을 나는 즐겁게 느낀다. 알지? 아 씨발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아무튼 뭐 이렇게 역겹게 된다고 문장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예를 들면은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체감 물가, 예를 들면 요 문장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한 요 문장만 떼서 한번 볼게요. 요 문장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최저임금 인상되어도 이렇게 쓰지 말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라 말도 난 별로인 것 같아. 2007입니다. 올라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거 어때요? 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아, 여기서 네, 최저임금이 올라도 라는 말은 부사어기 때문에 이 체감 물가,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거는 이제 이거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 내가 국어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일단 주어가 요 구 전체가 아니고 최저임금 인상되어도 체감 물가가 높은 것이 이제 주어가 아니고 그냥 체감 물가 자체가 그냥 여기선 주어예요. 예를 들면 네, 요거는 주어를 수식하는 그런 관용어나 관용어가 아니라 그냥 부사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고. 체감 물가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여전히 높다. 네, 그러니까 요 문장이 훨씬 더 가독성이 좋단 말이에요. 위의 네, 네, 문장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주어구를 족같이 길게 쓰지 말란 말이에요. 밥을 먹는 것은 즐겁다 이렇게 표현 쓰지 말라고. 네, 자, 아무튼 이 문장 뭐 그렇다고 칩시다. 자, 대학생으로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식비 지출이다. 이것도 씨발 주어가 얼마나 길어. 대학생으로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주어야. 보임? 네, 이게 주어임. 신체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길어요? 다리요? 다리가 길어요? 네, 머리가 제일 긴 거 아니죠? 아, 네, 네. 그럼 주어를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아, 영작의 폐해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좀. 자, 각주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이 문장 둘 다 주어구가 너무 길어서 문장이 지금 작살난 경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주어를 짧게 쓰세요. 항상 네, 주어를 항상 짧게 쓰세요. 외식 산업, 그리고 그 문장 구성 성분들을 이렇게 구하고 절은 알죠? 네, 예, 구로 이렇게 묶지 마세요. 차라리 절로 풀어서 적지 구로 쓰지 마세요. 네, 네, 절 쪽이 훨씬 나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복문으로 쓰더라도 절로 쓰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외식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높아져서 이것도 지금 주어 명사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 이건 무난하네. 사실상 임대료가 엄청 깔끔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난하다. 사실상 임대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부동산 등의 미비한 소상공인들이, 이거는 절이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사실상하고 그 다음에 차지하고까지가 붙어 있는, 일단 요거의 한 문장이 오죠. 그 다음에 뒤쪽에 요 한 문장이 또 한 문장인데 뭔가 좀 그 연결이 좀 어색하다고 난 느껴지는데.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럼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최저 임대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로 엮을 수 없는 문장을 지금 그리고로 이어둔 거 아닌가? 최저임금 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미비한, 이 뭐야? 최저임금 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미비한 것이, 이것도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 최저임금 정책에 비해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미비한 것, 이것도 주어가 존나 기네요. 판다님 안녕하세요. 그렇네요.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까 내가 구보다는 절이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보다는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정책이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는 것에 오르는데 비해 부동산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그럴까? 미비해 보인다. 예를 들면 이렇게 풀어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좀 문장이 좀 급하게 쓴다 어색한데 이상한데 아무튼 대충 의미는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네네. 구로 안 묶고 요거를 절로 분해해서 적으면은 절로 차라리 몇 문장으로 분해 적든지 그렇게 쓰면은 문장이 좀 더 깔끔해진다고. 네. 일단 의미는 전달되는데 자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수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얘도 존나 말 길게 그냥 늘렸었구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중복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표현들이 중복되잖아. 이렇게 쓰면 안 네. 돼요. 내부로 길게 쓴 거 맞죠, 그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양을 채우는 것보다 그냥 글이 명확한 게 훨씬 중요해요. 글이 명료한 게 중요해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을 여기서 이거 목적어인데 사업장을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보다는 정부가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라고 고친다면은 요게 주어고 요게 주어가 되고 요게 목적어가 되는데 아, 그렇네요. 아, 목적어가 아니 뭐 지금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존나 길어요. 아, 구로 이렇게 묶지 마세요. 문장 구성 성분들을 구로 묶지 말고 차라리 절로 문장을 나누어 쓰라고. 네. 구로 절대 묶지 마세요. 주어구가 긴 것처럼 목적어 같은 게 길면은 문장이 혼란스러워요. 그러지 마세요. 네. 어지러워요. 처벌을 강화하거나 조합원에 대한 상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 또는 유통물가 안정. 지금 요게 되게 그리고 요 두 문장이 요 한 문장이 지금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그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얼렁뚱땅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적을 거임?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 좀 미리 쓰라고. 아, 바빠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바쁘긴 뭐 바빠요. 자취하는데 그냥. 그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예, 네. 네. 네, 각서라고. 네. 참 죄송합니다. 제가 백수인데 백수라서 제가 직업이 낸 게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요 글의 결론 같은 건데 지금 글의 맥락상 보면은 결론처럼 안 보이지만 네. 결론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얼렁뚱 넘기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글 좀 시간 두고 천천히 좀 잘 써보세요. 그래야지 얘기할 게 늘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의미가 있고 이것도 봐요. 그냥 군말이잖아. 그냥 뒤에 붙여놓은 군말이잖아. 그쵸. 사실상 그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가 그래 그거고. 이까지가 사실은 주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군말이잖아 뒤에.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니면 좀 더 제대로 깔끔하게 끝내든지. 자 세부적인 문장들은 그렇고 전체적인 글의 구조에서 지금 보면 글이 되게 미비합니다. 글이 되게 비루합니다. 잘 쓰는 중학생 정도면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잘 쓰는 중학생.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보조할 만한 다른 정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런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긴 한데 그게 전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사실 요런 주제로 얘기하려 그러면은 최저임금 제도가 왜 미비한지, 그러니까 왜 최저임금 제도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보조할 만한 다른 제도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를 보조할 만한 다른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 뭐 그런 얘기도 쭉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대로 쓰려 그러면 A4 한 3, 4장 정도 이상은 써야 돼요.
그렇게나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네, 존나 많이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글에 일단 세부적인 건 아까 봤잖아. 근데 세부적인 거는 뭐 자체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보이는 큰 전적인 구조상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 봐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고 쳐. 예를 들면, 네. 아 양파 얘기를 할까? 양파라고 하자. 양파. 자, 양파가 창문이 열린 것을 봤다. 양파는 창문 밖으로 탈출했다. 양파는 임신해서, 아니다. 양파는 달마시안에게 잡혀 잠자리 채로 잡혀왔다. 알고 보니 양파는 임신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맥락이 글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요. 글을 우리가 이제 짜임새 있게 쓰고, 그리고 뭔가 좀 붕 뜨고, 그리고 좀 비약 없이 쓰려 그러면은 각각 내용에서 이제 각각 내용이 개연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양파가 열린 것을 창문이 열린 것 같다. 양파는 창문을 탈출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글들을 채워주는 그런 속살들이 뭐냐면은, 열린 것을 봤다. 근데 예를 들면 열린 것을 보기 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양파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여기서는 창문이 열린 네. 것을 보고 그 다음 창밖으로 탈출했단 말인데, 열린 것을 봤는데 왜 탈출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여기 대한 개연성이 생기는 거죠. 왜 탈출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요 사이에 그 창문, 예를 들면 창문 아래에는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책상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열린 것을 보고 그다음 창 밖으로 탈출하는 사이에 이제 중간에 뭔가 채워지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밖으로 탈출한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달마시안이 야옹거리는 소리가 들려. 담 너머를 보니 양파와 고양이들이 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요런 내용들이 이제 원래 내용 사이사이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줄거리가 되는데, 근데 네. 지금 요 글은 어떤 게 있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임신해 있었다는 결론이 있어요. 명시돼 있어, 나와 있어. 근데 그리고 요런 뼈대들이 있는데, 요런 뼈대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일단 요런 네. 글을 쓰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최저임금 제도를 보조할 정책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최저임금 제도가 왜 혼자로서 부족하느냐, 아니면 보조할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최저임금 제도를 보조할 수 있냐, 그런 다른 논의들이, 세부적인 논의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 네. 그게 들어가고 나면은 대략 한 이제 A4로 한 3, 4장, 5장 이상의 글이 나와요. 네. 이것만으로도 한 10장 이상의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논문을 쓴다 그러면 10장 이상 아니면 20장 정도 이상의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뭐 그런 논문 형식이 아니라 그냥 캐주얼적으로 쓴다 그러더라도 이건 3, 4장 정도의 길이가 나와야 되는 글이고, 그 안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어주는 그런 근거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근거라고는 그냥 아르바이트생들, 나나 아니면 자기나 글 쓴 자신이나 아니면은 자기 주변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최저임금 제도 인상에 좀 불만족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밖에 없다고. 네. 정작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보조할 만한 정책으로 뭐예요, 임대료가 최저임금 부담보다 훨씬 더 사실 소상공인한테 크다, 이런 그런 얘기도 조금 있는데, 그런 얘기도 정말 이제 한 두세 문장, 그러니까 한두 문장인가요? 그것밖에 없지, 그게 제대로 된 근거로 표현된 건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임대료가,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에서 얼마인데, 아 참, 인건비가 얼마인데 임대료는 얼마다, 일반적으로 얼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건비보다 사실은 임대료가 훨씬 더 큰 지출이다, 예를 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네.
이해해요? 네, 네. 그런 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요 글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냥 띄엄띄엄 있는 요런 중간중간 내용이 없는 그런 비약이 심한 글이 돼버렸고, 그래서 일단 뭐 세부적인 글의 이제 구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글의 이제 문장이나 문장 수준이나 아니면 뭐 표현 수준이나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좋은 글이 아니고, 짜임새 있게 쓰려 그러면은 요 사이를 채워서 이제 누구한테 설명하든지 누구한테 이걸 설명하든지 비약 없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성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만약에 내가 만약 교수라면 누가 이걸 보고서로 낸다면 나는 D-를 주겠어요. 예. 수강 취소도 안 해줌, F 안 줌. 아, 아무튼 좋지 않은 글이다. 아무튼 그래서 그 본인 글에 그걸 아시고 그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음성 변조까지 요청을 하셨는데, 아무튼 다음번에 좀 잘 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네, 비슷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끝이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사실 뭐 다 고만고만 하겠지만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요런 식으로 어딨냐, 요거처럼 그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 같은 게 구로 묶여 있는 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 명사, 어, 명사. 그래. 명사 명사도 마찬가지고 요런 네. 걸 구로 묶지 말고 항상 문장을 그렇게 풀어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방금 네. 내가 사실 얘기한 문장도 문장을 풀어 쓰는 노력이 필요해요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문장도 사실은 보면은 요게 구기 때문에 요게 구기 때문에 별로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문장을 풀어 쓰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쓰는 게 훨씬 낫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구를 길게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좀 잘 써보시길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죠. 아 씨발 네, 30분 알겠습니다. 30분 안 끝날 줄 알았는데 1시간 했네. 와, 길게 했네요. 존나 기분 좋아요. 아, 그럼요. 지옥 갈 거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뵙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주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 아닌가요? 아, 네가 할 수도 있죠. 탈주하겠습니다. 방송 종료. 네.